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입니다. 또 2주가 지나서 문교TV 촬영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가 있었는데요. 다들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쉬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신학기, 새학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가만히 휴식만 취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시기가 벌써 도래해서 저희도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난감한데요. 하여튼 2월 14일부터 형성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또 아마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2월 28일 날 문화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신학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교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또 새학기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 새학기를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교수님들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분 한 분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진보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집에만 있어서 집에 있다가 다시 연구실에 학교 나오니까 공간과 공간을 그냥 다이렉트로 이동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설 연휴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다 보니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오랜만에 방송대학 TV를 틀었는데 동양철학 산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재밌게 갑자기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 12시 그리고 밤 12시 하니까요. 형성평가하고 관계없지만 TV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동서양 고전에 의해 지난 학기 때 좀 일강을 비롯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친절한 설명으로 해서 다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녹화를 할 예정이니까 그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좀 더 즐겁게 강의 활동을 좀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춘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또 진짜 2022년 이민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입춘 지나고 지금 이제 새순들도 막 새로 돋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학기 신나게 힘있게 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령입니다. 네, 세월이 정말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냥 방학 때는 열심히 쉴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새학기가 시작하니까 이제 기지개를 틀어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내용, 그러니까 방송대학교에서의 공부를 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거나 하는 게 주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편협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좀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가와 이제 뭐 학습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로 이제 우리 그 방송대학의 평가는 이 시험과 레포트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시험일 때 하고 레포트일 때 하고 뭐 학습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시험은 말하자면은 정답을 맞추는 식이죠. 그 사지선다형 주로 그 문제를 맞추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내 생각이나 뭐 나의 어떤 그 사고의 전개라든지 뭐 어떤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또 기존에 나한테 제공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뭐 또 새로 생각해보는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교재나 어떤 강의로 제공되는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답을 맞춰야 하니까요. 사실 이게 정말 무슨 학구적이고 정말 그 어떤 이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됐냐, 이건 사실은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좀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레포트는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 전개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이 시험과 레포트의 어떤 그 비율이 대략 한 7대3 정도였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대신에 레포트를 과제물을 내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보는 과목도 없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됐죠. 근데 그 전에 그냥 시험 보고 레포트 하고 뭐 이럴 때는 그 좀 레포트 비중을 좀 늘려줬으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도 같은데, 특히 이제 어떤 평가 비율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레포트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레포트 쓰는 게 너무 이제 여러분들도 힘드셔가지고 차라리 시험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경험한 거지만 사실은 뭐 이제 물론 그 저희 대학 다닐 때 시험은 뭐 객관식 시험보다는 주로 서술하는 방식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풀어놓는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그냥 시험보다 레포트 쓰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레포트 쓰는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읽을 목록 같은 걸 많이 주는 것보다는 교재의 한 부분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그거 자체도 내 생각을 쓴다는 게 이제 힘들다, 차라리 과제물 참고 문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코로나 국면 때문에 과제물이 이제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어떤 이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그 기회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어떤 정말 그 인문학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도 물론 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지식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그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한번 취해 보시는 거,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그런 태도를 늘려가는 그런 것에 한번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정준영입니다. 지금 이혜령 선생님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공부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면 내 생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이 막 지났는데 설 모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미크론이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아예 가족 모임조차도 잘 안 가진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척분들하고는 이제 교류가 거의 없어졌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코비드19가 창궐한 초기에 그런 식의 개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버블 사회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아주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교류를 갖는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저는 그때 다른 자리에서 이게 무분별한 세계화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분별한 세계화이기도 하고 또 정보화이기도 하죠. 세계화나 정보화나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측면은 우리의 교류의 폭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그 교류의 폭은 무한대로 확장되었습니다만 교류의 깊이는 아주 얇아지는 이런 사회가 바로 세계화 사회였고 또 정보화 사회였죠.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년간, 최소한 2년간 우리는 점점 이 모임을 축소시키면서 아주 친밀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뭐 심지어 한때는 이 식사 시간에 2명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뭐 이런 이 시대도 있었죠. 그러면 자, 나를 제외하면 1명밖에 없습니다. 이 1명은 누구로 할 것이냐? 뭐 이건 아주 정말 신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4명이 되면 뭐 3명까지 선택할 수 있고 6명이 되면 5명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하는데 2명이라면 정말 딱 1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와 식사를 할 것이냐? 이건 아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을 것이고, 하면 누가 가장 나와 친밀한 사람인가? 왜 친밀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 가장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친밀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친밀함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말투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버블에서 벗어나서 다시 확장을 시도할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는 과거의 세계화 또는 정부화처럼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우린 정말 친밀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확장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친밀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학교에는 바로 그런 식의 새로운 관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기현입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설 며칠 전에 설을 맞이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다이어리가 있는데요. 다이어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계획대로 된 게 하나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계획 된 거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줄을 치거든요. 1년 계획 세워놓고 이제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해놓고 다 한 다음에 빨간 줄을 치는데 문화교양과 오시는 분 계획하셨던 거죠? 네? 문화교양과 오시는 분 계획하셨던 거죠? 이거는 저희 평생에 생각했는데 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죠, 저야. 그런데 그 참 이게 계획표가 이제 빨간 줄이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해하다가 1년 계획을 뭘 할까를 딱 생각하고 봤더니 2개월 정도 지난 거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10개월 남았으니까 남은 1년 동안 이제 계획한 거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오늘 계획한 것도 조금 못 지킨 게 많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학우님들께서 계획하신 게 있을 텐데 이제 새 학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뭐 조금 못 하신 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표 짜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계획 짤 때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막 온 신경을 다 써서 계획을 짠 다음에, 물론 계획을 짠 다음에 이걸 못하죠. 못하는데 그래도 계획 짤 때만큼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학우님들께서도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과목들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될 거고 뭐 새로 이제 계획하신 것도 다시 한번 마음 다잡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계획표 짜실 때 한국사의 이해와 현대사 속의 한국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화교양학과 이준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탈하신지 궁금합니다. 직접 좀 뵙고 이렇게 안부도 나누고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 오프라인 출석 수업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또 변경이 돼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직접 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늘 같이 있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스터디라든가 또 학생회 또 같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을 또 얼마든지 또 만나실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외로움을 좀 덜 느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이유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하게 될 시기긴 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신편입생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장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오래 묵은 수건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고, 또 한 3, 4학년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왔었지 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기억이 난다면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또 쉽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또 억지로 일부러 떠올려야 되긴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궁금함 또 지적인 그런 호기심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 걸로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겠지만 우리 문화교양학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공부들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공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고 선배들과 부모님들의 조언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1000개가 있다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1001번째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 혼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일 수도 있고 또 사회과학에서 또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교류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교양학과 공부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새 학기의 어떤 목표나 포부 이런 게 있으실 텐데 부디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잘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공지를 드렸지만 2월 28일 날 문화교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때는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만 큰 문제 없이 한 학기 또는 1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 말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가 내 인생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잡는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문교 TV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